안녕하세요, 독자님들. 경제형입니다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. 2025년 6월 24일 서울경제신문 일면입니다. 국내 경제정책부터 국제정세까지 중요한 소식들 뽑아서 저희가 오늘 서울경제 지면 기사 일면을 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다룰 내용들이 독자님들 경제 생활에도 그렇고 또 사회 전반적으로도 생각해 볼 점들이 좀 많습니다. 네, 특히 정책 의도라든지 실제 효과, 또 국제적인 이슈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좀 중심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첫 소식은 지역사랑 상품권인데요. 구매 한도가 월 7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. 와, 이거 엄청 들었네요. 네, 그렇죠. 꽤 큰 폭이죠. 네. 그리고 추경으로 연간 발행 규모도 29조 원까지 늘렸다고 하고요. 이건 정부가 소비를 확 늘리겠다 이런 의지 같은데요. 근데 단기 소비 진작 의도는 분명해 보입니다.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점은 전문가들은 약간 우려를 표하더라고요. 어떤 우려인가요? 이게 과연 진짜 새로운 소비를 만들어낼 거냐, 아니면 그냥 어차피 쓸 돈인데 결제 수단만 지역 화폐로 바꾸는 거 아니냐, 이런 거죠. 그럴 수 있겠네요. 네, 그래서 실제 경기 부양 효과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.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정책 목표랑 현실이랑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봐야겠죠. 그 효과를 좀 냉정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. 소비 정책도 그렇지만 정부 방향을 보여주는 게 또 인사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인사가 중요하죠. 네, 이번에 이재명 정부 새로운 장관급 인사 소식, 이게 좀 눈에 띄어요. 특히 그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, 또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. 네네. 네이버 LG AI 연구원장 출신 이런 기업 인사가 발탁됐다는 점이요. 이게 좀 흥미로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, 기자님? 아무래도 AI 정부를 표방했으니까요. 좀 실용적인 국정 운영을 하겠다,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아, 실용주의? 네, 기술이나 산업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을 딱 앞에 내세워서 정책 실행력을 높이려는 의도겠죠. 네. 좀 더 넓게 보면 민간 전문가를 좀 적극적으로 쓰려는 경향이 보이는 것 같아요. 민간 연구원 출신 국방장관 후보자라든지, 네, 국방장관도요. 네, 그리고 민주노총 출신 고용부 장관 후보자. 이것도 기존과는 좀 다른 접근이죠. 와, 정말 파격적인데요? 그렇죠.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이 실제 정책에 어떻게 녹아들지 이걸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기자님 그 민간 전문성도 좋지만 특히 국방이나 이런 분야는 공직 경험이 부족하면 좀 우려되지 않을까요? 물론 그런 지적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. 네. 하지만 이번 인선의 핵심은 다양한 경험을 좀 섞어서 새로운 해법을 찾아보려는 시도, 그 자체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. 아, 시도 자체에 의미를 둔다? 네. 실제 운영하면서 효과나 한계가 드러나겠죠. 그렇군요. AI 정부 기술 활용 중요해지는데 또 동전의 양면처럼 위험도 따르는 것 같습니다. 국정원에서 국가 기반 시설 사이버 공격 경계령을 내렸다는 소식이에요. 네, 맞습니다. 교통, 에너지 이런 쪽인데 작년에 국제 해킹 조직 피해가 60%나 늘었다고요. 와, 이거 심각한데요? 네, 이게 그냥 개인정보 유출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. 네. 사회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위협입니다. 예를 들어 교통 신호가 갑자기 먹통이 된다거나 아니면 전력 공급이 뚝 끊긴다거나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하죠? 정말 큰일 나겠네요. 네. 그래서 국정원에서 각 기관에 연내 보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 내라 이렇게 요구한 거는 그만큼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.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. 그렇죠. 독자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생활이랑 바로 연결되는 이 보이지 않는 위협에 우리가 과연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는 점이요. 네,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. 국내 문제도 그런데 국제 정세도 좀 불안합니다. 마지막 소식인데요. 중동 쪽 이야기인가요? 네,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로 맞섰다는 건데요. 여기가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25%가 지나가는 곳이라면서요? 네, 맞습니다. 굉장히 중요한 해상 수송로죠. 와, 그럼 이거 당장 영향이 있겠는데요? 그럼요. 실제로 이 소식 나오자마자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하루 만에 5.7%나 급등했어요. 배럴당 81달러 넘어섰고요. 와, 5.7%나요? 하루 만에? 네, 중동 정세 불안이 에너지 시장 그리고 세계 경제에 얼마나 바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거죠. 그렇죠. 이건 독자님들 유류비 부담이랑 바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. 정말로. 네, 진짜 남의 일이 아니네요.
네,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. 자, 오늘 쭉 살펴봤는데요. 국내에서는 소비정책 실효성 논란, 그리고 새 정부 인사를 통한 변화, 또 밖으로는 사이버 위협, 중독 리스크.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. 네, 그렇죠. 국내 정책 변화, 또 기술 발전과 그 이면의 위험, 그리고 국제 정세, 이게 다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. 네, 기자님 마지막으로 독자님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점을 좀 주목하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오늘 다룬 내용들이 그걸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.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가 변동 같은 단기적인 충격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AI 기술 발전이라든지 정부 정책 기조 변화 같은 좀 더 길고 구조적인 흐름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. 단계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. 네. 그 사이에서 독자님들께서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나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